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울마루 2차 장도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장도 고유의 자원과 환경을 살려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칼텍스가 여수 망마산과 장도 일대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대형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에울마루가 들어섰지만 나머지 장도 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장도 개발이 기본 골격을 갖추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장도에 다목적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작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뜰리에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다도의 정원이 들어섭니다. 에울마루와 장도를 잇는 석축은 안전시설을 보강한 새로운 교량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필요의 친환경 건축 컨셉을 유지하면서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소통을 넘어서 치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장도 개발 계획은 지역 기업이 약속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에울마루 조성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진정성과 지속성과 공익성을 기준을 가지고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울마루 2차 조성 사업인 장도 개발에 들어갈 사업비는 줄잡아 120억 원. 에울마루와 더불어 지역의 성공적인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어제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건물의 배치와 동선,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지침, 향후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공간의 유연성 확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내용을 입찰 안내서에 반영해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 신청사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예술고 설립 대상지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광양시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이 이끌어갈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예술고등학교 가칭 국제창의예술고의 설립지로 광양시가 신청한 커뮤니티 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전남 동부예술고등학교는 9개 학급 180명 정원 규모로 오는 2018년 3월 개교합니다. 교육청은 기존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면 300억 원에 이르는 예고의 초기 설립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예고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르네상스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과 또 우리 산하실 예술촌 또 이렇게 예술고등학교 이것을 엮어서 앞으로 광양시가 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워낙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취약한 지역이었던 만큼 앞으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체계적인 동부권의 문화예술 영재 연계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 행정이 주도가 돼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 콘텐츠도 꾸준히 발굴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화 르네상스의 어떤 시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인들은 시의 어떤 그런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과 함께 예고를 기반으로 삼아 광양시가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가 여수시에 명확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프리랜서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안성환 씨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여수시가 합창단원과 지휘자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지휘자의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편파적인 감사가 아닌 명확한 감사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또 아직도 여수시가 지휘자의 부정, 비위 행위를 단순히 단원들 간의 감정과 파벌 싸움으로 몰고 있다며 합창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 건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던 남성이었는데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강제 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는 승용차. 잠시 뒤 불길이 솟아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서모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청 건물로 돌진한 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서 씨는 충돌 직전 살충제를 마시고 차 안에 신호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탄 차 안에선 부탄가스와 LP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달려 나오니까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여기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 씨의 아내도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근 택지개발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여수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능도소송 신청을 시에서 해서 경찰은 이들 부부가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명칭의 업무 표장 등록 작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업무 표장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표장 등록 작업이 완료되면 순천시는 앞으로 10년간 순천만 국가정원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갖게 됩니다. 광양 도선국사권역과 금천권역이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옥룡면 도선국사권역과 다안면 금천권역이 농어촌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권역센터와 체험장 등을 휴양마을로 지정받고 주민들은 인성과 체험 지도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닷가를 가지 않고도 싱싱한 광어회를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 두 번째 광어 주산지인 완도에서 광어회가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광어 한 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손질한 뒤 회를 떠 접시에 담습니다. 횟집을 찾아온 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당일 주문을 받아 광주의 가정집으로 배달될 광어회입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죠. 배달되는 동안 저온 숙성되는 회로 단단한 육질을 즐기는 화로회와 감칠맛이 좋은 선호회의 중간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5시간 안팎 숙성시킨 이 같은 회를 싱싱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싱싱회는 특히 숙성 단계에서 화로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노신산 분비가 많아져 감칠맛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틀리잖아요. 여기 현지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하면 거기 위에 있는 물하고 또 여기서 직접 하는 물하고는 좀 틀려요. 완도군의 광어 양식 규모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인 연간 13,000톤. 광어회 배달이 자리를 잡으면 관광 비수기 판로 걱정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품 광어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원하는 장소에서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가자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초 시작된 완도군의 광어회 배달은 아직 횟집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벌써 2,300여 접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광어회가
전국 각지로 배달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른바 천원 택시가 광역시에선 처음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눈이 불편한 74살 박윤규 할아버지는 바깥 외출이 고생길입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1km나 떨어진 데다 버스도 1시간에 한 대꼴이어서 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걸어 다니려니까 제일 불편하고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한쪽 눈을 정말 못 보니까 더욱더 불편했어요. 광주 광산구에서 65살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천원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심 속 농촌 지역인 광산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제 1,200원만 있으면 광산구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요금 수준인 1,200원만 내고 택시를 타면 15,000원까지는 광산구가 택시 요금을 보전해 줍니다. 당초 취지는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곳이 18개 마을이 있어서 그의 사시는 교통 약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천원 택시는 인곡동과 삼도동, 본양동 3개 동 주민 130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사실상 농촌 지역에 가까운 시내버스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택시를 불러도 잘 안 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번에 이제 협약을 해서 택시가 잘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 18개 마을 450여 명이 대상자로 2억 4천여만 원의 재원이 요구됩니다. 천원 택시가 도농 복합지역 교통약자들의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서창조포럼이 동부가 해양복합 리조트 대상지로 여수 경도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